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국정원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자, 국정원 문건은 어떻게 봉지욱 기자에게까지 흘러들어갔을까?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핵심 증거가 언론으로 새어나왔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이거 재판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여론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인데 이게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북한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입수됐다는 겁니다. 자,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을 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는 문건, 이게 입수가 된 겁니다. 방북 활동 결과, 김성애 접촉 결과, 종결 계획 이런 게 국정원 문건이 검찰에게 제출이 됐고 이게 재판에 나왔다. 근데 이 재판은 비공개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건이 언론에 흘러들어갔을까? 레임덕입니다.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국정원 비밀 문건 최초 공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스모킹건. 대북 송금의 핵심은 김성태가 북한한테 보낸 800만 달러. 이거예요. 이거 어디다 썼니? 검찰은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거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이걸 대신 내준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걸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보고했다. 김성태가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진술, 김성태와 나머지 쌍방울 측의 진술이 일관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 문건이 터진 겁니다. 이 국정원 문건에는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요. 주가 조작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건이 사실일 경우. 근데 국정원이 허위 문건을 작성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수원지검이요.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문서 45건을 확보합니다. 문건 작성자는 국정원 대북정보 담당 요원들이에요. 검찰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들여다봤으니까. 이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검찰은 범죄 집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 지난해 6월, 7월 재판에 증인으로 2차례 출석했지만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전부 다. 국정원 문건 내용이 아직 세간에 알려지진 않은 이유는 비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건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국정원은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안부수 회장, 핵심 인물입니다. 안부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어요. 이 문건을 보면. 자,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과 연결해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협조자가 뭐냐? 그러니까 간첩이죠. 우리 쪽 간첩. 이 안부수 회장은요,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 백, 달러 등을 건네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측이 심어놓은 간첩이 안부수라는 거예요. 쌍방울은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게. 자, 종결 계획,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되었는 바 누구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종결하고자 한다. 우리가 협조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간첩 안부수와
관계를 종결한다. 우리의 첩자로서의 역할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부수가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가는,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 1월 초 5,000원에서 1월 24일, 1월 말에 9,000원 선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게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어요. 이걸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북사업 호재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국정원 협조자의 관계 정결. 자, 국정원은 협조자로 관리하던 안부수를 해고하는데 이 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게 걸렸을 경우 국정원이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부수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원 김 씨가 문건을 작성하기 2주 전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은요, 중국 심양에서 북한의 아태위와 대북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사업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가 맡게 돼요. 현재는 퓨처코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거래 중지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니까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국정원은 이 안부수가 협약 엿새 뒤 1월 24일에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포착합니다. 문건은 나노스가 주식시장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각종 호재 정보들을 임의로 흘리면서 나노스 주가가 1월 초 5,000원에서 1월 말 9,000원으로 수직 상승한 사실도 적어놨죠. 이것도 안부수와 관계를 끊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안부수는 협조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은 우리 측 간첩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측 간첩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건 국정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정황이 다 포착이 됐지만 안부수가 주가 조작을 하는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라는 사실을 딱 확인하고 안부수랑 관계 끊어. 이거 만약에 주가 조작을 만약에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면 안부수가 국정원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안부수와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내용이 이 문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블랙요원 김 씨는 안부수와 관계를 종결하는 사유로 주변 인물, 안부수의 주변 인물 김성태겠죠. 주가 조작,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이라고 적어놨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생산하는 곳인데 2019년 1월에 쌍방울이 대북사업 협약을 하기 직전에 나노스는 사업 분야의 광물자원 개발을 추가합니다.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런 정황을 보고도 주가 조작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도 이건 주가 조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주가 조작으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 집단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자, 이 나노스는 광물자원 개발이라는 사업 부분을 추가한 다음에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등 대북 관련 인물들을 전격 영입 발표합니다. 이것도 다 주가 조작의 일환이죠. 다음 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대북 관련 호재로 나노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폭등. 국정원 요원 김 씨는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땡땡땡을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당원,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 시 위험성 지적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일각에서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한 거다. 자, 요원 김 씨는요, 안부수를 협조자로 활용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온 상황에서 안부수가 김성태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을 돕거나 방조했다가 사후에 적발됐을 경우에 국정원이 시킨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일 커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8개월간 관리원 협조자 안부수와의 관계를 즉시 종결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는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다 나왔다는 거죠. 자, 김성태는요,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모두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를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개소리인 게, 김성태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에 잡혀서 들어올 때 이재명을 모른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갑자기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거였다라고 말이 바뀌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북한에다 퍼줄 수가 있지?
주가 조작 의혹 제기하니까 사실도 아니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주가 올랐어요. 이익도 봤어 이미. 국정원 문건에는 북측 고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합니다. 진짜 간이 부은 놈이죠. 북한한테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고만 해줘라. 그러면 주가가 뻥뻥 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익을 니네랑 나눌게. 북한의 힘 있는 인간들하고 이런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게 국정원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계열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가 부양을 위해 북측이 협조를 부탁했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대북 송금의 사건 실체는 달라진다라는. 그런데 검찰은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소도 안 했어. 자, 뒤늦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 800만 달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재명을 노리고 한 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자,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완전히? 아무 죄 없는 이재명을 괴롭히고 그걸로 재판 가고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문건을 확인했다. 국정원 문건이에요, 이건. 근데 언론이 조용해. 미친놈들이에요. 자, 이게 1차고요. 오늘 나온 2차 기사입니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과 주가 조작 공모했다라는 이야기. 자, 문건이 나오는데요. 2020년 1월 31일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땡땡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 문건입니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총액은 다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50억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 이호남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국내 백화점 상품권은 중국에서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김땡땡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문건이 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언론이 조용해. 어떻게 조용할 수 있어?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 건데. 핵심 인물은 남쪽에는 아태엽 안부수, 북측에는 정찰총국 이호남입니다. 이 이호남은요, 영화 공작에 나오는 북한 공작원의 실존 인물이 모델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안부수 아태엽 회장, 김성태, 이화영, 북한 인사 접촉 면밀히 체크하고 있었다. 특히 국정원은 안부수를 협조자로 발탁해서 간첩으로 쓰고 있었다. 남북관계 훈풍이 불던 2018년 안부수는 통일전선부 김성애 책략실장과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대북 사업가였는데 김성애는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을 막후해서 실무 조율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 찍을 정도 실세, 이런 그 통일전선부의 김성애랑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안부수였기 때문에 쌍방울은 안부수한테 매달려서 이 작전을 실행한 거라는 겁니다. 김성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안부수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어요. 국정원은요. 안부수에게 김성애를 소개해준 건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 출신 이호남입니다. 본명은 리철, 민경년, 이호남, 리호남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부수와 김성태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이호남이 나옵니다. 자, 이호남은 윤종빈 감독의 공작, 안기부 블랙용, 흑금성 측 북측 사업 파트너, 실존 인물이에요. 이성민의 실존 모델 이호남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호남이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 백화점 상품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호남 쌍방울 관련 언급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대북 정분과 영입하고 정관을 개점하면서 자원개발 사업 목적의 추가, 그리고 안부수, 김영수 이사로 영입, 당일 나노스 주가 장중 17% 급등, 김명기 전 통일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 이때 82% 상승,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가 조작의 정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얘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일주일에 50억씩 김땡땡 대북 사업가 김땡땡에게 전달할 테니 중국 선양으로 보내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호남은요, 쌍방울이 2019년 1월, 5월 두 차례 걸쳐 대북 사업 협약서 작성할 때도 개입을 합니다. 자, 근데 이호남
누구한테 제안을 하냐? 대북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50억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심양으로 갖고 와라. 자, 그러자 이 대북사업가 김모 씨는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 대북사업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합니다. 김땡땡은 이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하기도, 이런 심각한 문건이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북측에 사업 건립은 1억 불 지급을 약속한다. 1억 불. 자, 쌍방울이 대북사업 협약식을 맺으면서 북한의 사업 건립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약속한 사실도 나오는데, 쌍방울은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울 뿐 북한의 히토류 자원 공동개발 협약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가 광물 자원 개발, 새로운 사업 분야 추가한 사실, 이것도 문건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변수가 생깁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꽃길로 쫙 갈 것 같은 그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도보다리인지 뭔지 거기에서 이런,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둘이 따로 만난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대빵이 둘만 만나는 건 미국이 안 만나주죠. 급이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일어나는구나. 다들 기대했죠. 전 세계가 기대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결렬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의 볼튼이라든지 코스염난 인간 있죠. 막 이런 애들이 엄청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비화로 남아있죠. 쌍방울은 북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 요청 중인 가운데 2020년 들어서는 사업 강행 의지도 표출했다. 이게 국정원 문건에 나와요.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두 차례 맺은 사업 협약서를 통일부에 신고도 안 합니다. 마음이 급해졌어. 쌍방울이. 북한과의 관계가 순풍일 것만 같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렬돼 버리고 나서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냉랭해지죠. 이러니까 쌍방울이 똥줄이 탔어. 더 띄울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업협약서를 통일부에 신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업 강행 의지, 이거 강행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김성태가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할 때 같이 가서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체결하려고 했다. 왜 통일부에 신고 안 하고 협약을 맺었냐? 그러니까 이재명 핑계를 내는 거예요. 2019년 당시에 쌍방울은 대북사업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이걸 증권가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공개적인 체결식이 급했던 것 아니냐. 문건에는 쌍방울의 적극적인 대북 구행보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급하죠. 트럼프랑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되면은 대북 사업이 쫙쫙쫙 추진이 되고 자기도 돈박스게 안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을 막 썼는데 800만 달러 막 썼는데 갑자기 빠그러진 거예요. 급해집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3월 이후에 통일부에 신고도 안 하고 북측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조선 아태위 최고급 말 안장을 전달하고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인물을 접촉한 사실, 그걸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쌍방울이 법을 어겨서까지도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근데 분위기가 막 식어가니까 급해진 걸 국정원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북사업가 김땡땡 국정원 문건 속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다. 자, 대북사업가 김땡땡에게 이호남이 제안했다는 주가 조작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이걸 물어봤어요. 뉴스타파가 팩트체크에 들어간 거죠. 물어보니 이 김땡땡, 대북사업가 김땡땡 씨는요, 이호남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고, 그때 내가 이호남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호남을 만나고 온 우리 회사 직원이 국정원 문건 내용과 같은 제안을 듣고 왔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했다. 이후에 내가 이호남의 제안을 욕하다시피 하며 거절한 것도 사실이다. 이호남이 내게 쌍방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 이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팩트체크까지 봉지욱 기자가 합니다. 어쩔 건데? 그런데 김성태는 법정에서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 김성태만 그런 게 아니라 쌍방울 관련된 방용철 부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부수는 쌍방울 계열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과 한몸처럼 움직인 사실이 포착됐어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협조자였음에도 국정원에 쌍방울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다가 발각되고 협조자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국정원은 쌍방울이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수시로 유엔 제재를 어기는가 하면 심지어 북측 고위인사와 주가 조작까지 공모한 정황, 쌍방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왜 이렇게 조용해? 언론이 왜 이렇게 조용해? 말이 돼 이게? 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주가 조작의 경력직입니다. 이 인간은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는요, 원래 재벌가 출신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유명한 사채업자였어요. 김성태는. 유명한 사채업자가 어찌저찌 작업을 치고 뭐뭐 하다가 쌍방울을 꿀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쌍방울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주가 조작을. 어준이 방송에서만 얘기했어. 김어준 가지고 갈라치기 하려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김어준 방송에서만 다뤘어요. 다른 언론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 왜 김어준을 이렇게 시비를 걸까? 김어준이 굉장히 짜증나나 봐. 김어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싫은 거지. 김어준을 어떻게든 이재명의 적으로 포장시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좀 봐. 김어준이 싫으면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김어준을 좀 보라고. 뉴스공장을 좀 꼼꼼히 보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야지. 어디 커뮤니티에서 김어준은 다루지 않던데 이런 것만 갖고 와서 분탕질 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김어준만 다뤘다고 이걸. 아니 그러니까 작전을 하려도 좀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지들끼리 노는 데서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뿌리는 것 같다가 여기 와서 뭐 하면 뭐 돼? 아이고 진짜. 자, 그렇게 주가 조작의 경력직인 김성태가 쌍방울을 어찌저찌 해서 사채업자 출신, 조폭 출신 김성태가 어찌저찌 해서 쌍방울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재밌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또 한 거예요. 북한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북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불확실하고. 처음부터 북한하고 뭔가를 한다 라고 주가를 띄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평화부지사까지도 국정원은 밀착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재명은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고 하죠. 이건 이재명의 치적이 아니에요. 스마트팜 남경필이 추진한 겁니다. 남경필이 추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냈다. 이 당시에 800만 달러가 건네질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안 끝났어 재판이. 이 당시에. 그리고 2심 유죄였어요. 대법원 판결 남아있어. 2심 유죄에서 대법원에 뒤집히는 경우 많지 않죠. 그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그냥 갖다 바친다? 말이 됩니까? 완전히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2심 유죄에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 상황.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 확정되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생명은 목숨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800만 달러를 이재명을 위해서 갖다 바쳐? 북한에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 정치인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없잖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 근데 그 보낸 당시에 이재명은 목숨이 깔딱깔딱거리던 시점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정치인을 위해서 그 거금을 북한한테 줍니까? 그것도 북한한테. 성립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과의 연관성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지 대북 송금은 아예 없었습니다. 똥파리들이 만든 그럴싸한 시나리오 중에서도 없었어. 이게 김성태를 불러다 놓고 주가 조작 빼줄 테니 이재명을 엮자라고 회유한 것이 아니라면 퍼즐이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잡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제발 난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김성태였거든요. 일면식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이재명하고 김성태는. 국정원 문건이에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증거예요. 증거.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국정원은 다 파악하고 있었고 문건으로 기록해놨어요. 안보수는 우리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특활비까지 주면서 협력자, 협조자, 일명 간첩이죠. 우리 쪽 간첩으로 활용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주가 조작하는 그 회사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협력자 관계를 끊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일단 김성태가 기소된 내용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입니다. 달러를 마음대로 외국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으로 보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으로 보냈다는 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일단 걸려야죠. 주가 조작 뺐죠. 국가보안법 뺐죠. 제일 싼 티켓 하나 끊어놓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증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조용하죠. 네. 어차피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티면 성립 안 돼요. 증거가 없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것 아닌데 1년 6개월 이상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구속된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게 1년 6개월이 넘어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면 안 되니까 별건으로 또 구속영장 쳐서 지금 계속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무죄 확실하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집을 만한 카드가 없어요. 이제 역공당합니다. 검찰의 이 조작 수사 전부 다 특검 가고 이제 검찰에 대한 특검이 들어갈 거예요. 검사들을 조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길어요. 길어질 겁니다. 윤석열 탄핵 그 과정에서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특검법은 계속 발의가 될 거고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이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검사들의 이 범죄 행위들 낱낱이 밝혀내고 뿌리를 뽑아야 되고 전부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런 날 올 겁니다.